자, 사랑은 돈과 같다. 이거는 뭐 앞서 제가 설명을 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죠. 예를 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누군가 5만 원 빌려줬다. 그러면은 빌려주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또 10만 원밖에 없는 상태에서 내가 돈을 또 5만 원 빌렸다. 이것도 또 부담스럽죠. 갚는 것도 부담스럽고 빌리는 것도 가장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돈이 한 10억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아니 100억 정도가 있다. 100억 정도가 있는데 5만 원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전혀 부담이 없을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도 그래, 사랑. 사랑도 10만 원 정도로 아주 작은 사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군가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반대로 어떤 칭찬을 받았어. 칭찬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누가 칭찬해 줬어. 아, 저 사람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나한테 흑심이 있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면 칭찬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더 마음의 상처가 되겠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 온전히 사랑해 한 100억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가 나를 칭찬했어. 근데 그 칭찬은 전혀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원래 내가 날 괜찮은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다지 힘들지 않죠. 왜?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난 나를 사랑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끝나버릴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랑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반응하는 게 달라지는데, 이 사랑은 돈과 같아서 돈이 적었을 때 돈에 의존을 하는 것처럼 사랑도 적으면 사랑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즉 의존성의 성격이 되는데, 마치 미운 오리새끼나 아까 개구리 있죠, 개구리. 개구리의 반응 또는 작은 어항과 같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개구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어항에 돌을 던지면 어항이 깨지는 것처럼, 또는 미운 오리새끼 오리 눈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의존적인 성격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랑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백조가 되어서 오리도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코끼리가 되어가지고 돌멩이에 맞아도 코끼리는 전혀 느낌이 없고, 큰 호수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호수에 돌을 던져도 파문이 좀 일단 많은 그런 쪽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하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럼 우리를 사랑하지 못할까를 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 안에는 사회적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거울. 이 사회적 거울은 우리 이제 놀이공원에 가면 요술 거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요술 거울. 요술 거울 보신 적 없었어요? 자, 놀이공원에 가면 요술 거울에 보면은 뭐 코는 또 일그러지고 입은 뭐 찢어지고 눈도 찢어지고 좀 이런 모습 있잖아요. 내 얼굴 모습을 이상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거울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비틀어져서 일그러지게 만들어서 나를 이상하게 보게 만드는 그 요술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사회적 거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회적 거울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은, 어릴 때 태어날 때는 깨끗한 거울이었어. 깨끗한 거울.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부지런을 하거나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뭐 또는 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 또는 뭐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이 부지런을 했어. 학교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어.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이 거울에는 얼룩이 묻기 시작하고 먼지가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막 일그러진 모습으로 이제 거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 18세가 지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니까 뭐 우리가 태어날 때만큼 깨끗한 거울이 아니라 이 거울이 먼지도 묻고 얼룩도 지고 막 일그러지고 막 여러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왜곡되어 있고 어떤 것은 삭제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이상한 모습이더란 이야기죠. 이 이상한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삭제라는 거죠. 삭제. 우리 NLP 그 의사소통 모형에서 안 배웠죠? 삭제는 어떤 관심이 없는 거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습 중에서도 관심이 없는 걸 없애버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 거울 중에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점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장점 다 삭제시켜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했던 거 다 삭제시켜버리고, 감사할 일 다 삭제시켜버리고,
미래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것도 다 삭제시켜버리고 좋은 것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삭제시켜버리고 안 좋은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 실습할 때 장점 목록 100가지, 뭐 성공 경험 목록 100가지, 감사 목록 100가지, 그 다음에 꿈의 목록 100가지 쓰라고 그랬죠? 이거는 지금까지 삭제시켜서 내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들이에요. 이걸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짜내듯이 내 장점도 100가지를 적어보고 성공 경험 목록도 100가지를 적어봐야 된다는 거죠. 감사할 일, 감사 목록, 꿈 100가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글러버리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시 100가지를 쓰는 과정에서 보완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었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한 일이 많이 있었네.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도 이렇게 많은데 이걸 왜 몰랐을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다음 왜곡은 뭐냐면, 왜곡은 마치 이제 마음의 렌즈, 이 마음도 렌즈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렌즈와 같아가지고 어떤 것을 확대를 시키고 어떤 것을 축소를 시키는 거지. 근데 좋은 걸 확대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안 좋은 걸 확대를 시키는 거죠. 나의 단점을 확대시키고, 내가 실패했던, 실수했던 걸 확대시키고, 나의 창피한 점을 확대시키고, 나의 부정적인 계속 확대시켜서, 자, 난 안 좋은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매김되는 거죠. 반대로 좋은 것을 축소시키는 거죠. 자, 나의 장점도 축소시키고, 내가 성공한 것도 축소시키고, 내가 자랑할 만한 거 다 삭제시켜. 초등학교 때 우등상도 받고 공부도 잘했는데 그런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소풍 가서 보물찾기 당첨됐는데 그런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자, 내가 공개적으로 노래 불러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받은 것도 대수롭지 않게 축소시켜. 분명히 그 처음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가서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재밌고 즐거웠던 것도 축소시켜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 이혼 상담, 뭐 부부 상담 오는 분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과거에 분명히 관계가 좋았거든. 좋았던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한 번 싸웠던 거, 한 번 안 좋았던 걸 막 크게 확대시켜서 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좋은 것을 축소시키고 안 좋은 것을 확대시켜서 부풀리는 이런 왜곡된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안 좋게 생각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좀 만들 필요가 있으세요. 단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 실패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 어떤 문제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밑에 가서 이제 그 과제에 보면은 모든 단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이런 것도 있죠. 모든 단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라. 뭐 단점 외에도 모든 실패를 긍정적으로 해석해라. 단점 밑에 한번 가르고 또 실패도 한번 써보세요. 모든 실패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자, 이제 내 삶에 일어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일반화는 뭐냐면은 하나를 전체로 바라보는 마음을 일반화라고 하는데, 일반화의 다른 점은 이제 제한적 신념이라든지 고정관념, 제한적 신념 또는 고정관념, 이른바 대인관계를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왕따를 당했다든지,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나는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과거에 어떤 영업을 하다가 영업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영업에는 맞지 않는 사람인가 봐요. 나는 영업에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발표할 때 긴장 떨림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발표 불안증이 있나 봐요. 이게 이제 뭐 일반화거든요. 일반화. 자기 자신을 전체로 보는 거죠. 자, 발표할 때 한두 번 긴장하고 떨었다고 해서 발표 불안증이 있는 건 아니죠. 항상 발표할 때 불안한 건 아니죠. 편안하게 왜 발표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는 항상 긴장하고 떨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정체성 차원의 부정적인 믿음은 어떤 경험 행동 차원의,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된다. 나는 발표 불안증이 있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발표할 때 긴장하고 떨었던 경험이 한두 번 있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난 대인 공포증이 있다가 아니라, 난 대인 관계에서 왕따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거. 대인관계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다. 자, 나는 영업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난 영업을 할 때 실패했던 경험이 한두 번 있었다. 이렇게 이제 경험 차원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넘어가지 말고요. 장점 목록
장점 목록 작성, 그 성공 경험 목록 작성, 감사 목록 작성, 꿈의 목록 작성 있죠? 요거 100가지씩 쓴다면 400가지가 되죠? 자, 요걸 이제 뭐 확실한 건 집에서 하되 한 10가지씩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씩만. 자, 저부터 쭉 이야기할 테니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자기 장점. 자,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장점을 10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한동환 선생님 하나, 전두래 선생님 하나 쭉 돌아가는 거예요. 몇 번이 될 때 쓰면서 하면 더 좋아요. 공백에.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 한동환 선생님 이야기하세요. 저도 장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전두래 선생님. 저는 NLP를 배우고 있는데 끝까지 하려고 하는 제 자세가 좀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네, 좋습니다. 자, 저는 하루 내내 10시간, 15시간 강의를 해도 지치지 않는 목소리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전두래 선생님. 저는 가족들의 말을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잘 들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공감형 상담사의 정이 뛰어나네요. 자, 저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 제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지고자 하는 그런 책임지는 자세가 강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성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을 허투루 쓰는 어떤 그런 경향이 없고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일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전두래 선생님.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12년 개근이에요. 와, 그렇게 성실하셨군요. 12년. 대단합니다. 자, 저는 본성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휴머니스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합니다. 네. 저는 대화에 있어가지고 경청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네. 그게 어떤 합의점이라든지 어떤 결론을 그런 내리는 어떤 그런 의사소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제가 직장을 다녀보면 제가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과 싸우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 저는 대체적으로 같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사랑스럽고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너무 멋집니다. 저는 보통 사람보다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생을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미래의 꿈이나 목표나 어떤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도전의식이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전에 대해 있어가지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작은 일을 성취함으로써 어떤 계획을 세우고 체크리스트를 체크해가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어떤 세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좀 전략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요. 소비성이 좀 소비를 많이 안 하는 알뜰한. 소비다, 알뜰한 좋다. 알뜰한 당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황무지 땅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그 초기의 그 목회자들처럼 저 인생에 대해서도 어떤 개척가적인 정신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저만의 새로운 길을 막 개척하고 창조하는데 굉장히 강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걷기 운동을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걸음으로써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어떤 그런 게 생성되는 그런 데에 대한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걷는 게 최고의 운동이라고. 네. 예. 저도 걷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정준혜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나 영화, 소설책 그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개를 보면 끝까지 보고 보통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까지 다 보는 사람. 끈기가 있으시네. 네, 다 좋아합니다. 오케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나 대단한 효자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어머니 또한 저를 아들로서 너무 애틋하게 사랑하지만 저 또한 어머니한테 각별한 효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음식을 좀 다 좋아하는데 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지역이라든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뭐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식성이 있어서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잘하고 엄마가 없을 때 가족들을 위해서 다 요리를 했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좀 요리를 좀 잘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저기 정준혜 선생님이 요리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을까요?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등산도 좋아하고 혼자 뭐 여행을 다니거나 캠핑을 하거나 이런 걸 좀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저는 오감 중에 청력이 좀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 조금 조예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데에 대한 감각이 좀 특출하진 않는데 조금 발달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7남매잖아요. 근데 저희 형제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언니, 동생 불만도 없고 형제들 간에 참 감사하고 참 좋아합니다. 가족. 저는 이제 노래 부르는 걸 잘 못하지만은 그 음악적인 재능이 이제 악기 연주 여기에 조금 재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코디언 하면은 거의 아코디언이 가장 어려운 악기로 통하거든요. 근데 그 아코디언을 그 혼자 독학으로 거의 마스터를 해서 웬만한 옛날 노래는 다 연주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코디언 콘서트를 여는 것도 하나의 이제 비전 꿈이기도 한데 어쨌든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게 저의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할 게 없어. 더 말할 게 없어요? 한 바퀴만 더 돌아봅시다. 사람의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리더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저도 이제 중간 관리자다 보니까 옛날은 뭐 리더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는 포용적인 어떤 그런 리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포용적인 얘기를 많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적용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통도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포용적인 리더십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노래 선생님은요?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좀 유머가 있다. 여기서는 유머가 없는데 집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 웃겨볼까 이런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또 남편이 오면 남편을 재밌게 해주려고 하고 딸이 오면 딸도 한번 웃겨보려고 하는데 제 남편하고 아들하고는 안 통해요. 남편은 원래 그래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100가지를 쓰세요.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힘들면은 그 목록을 만들어서 나의 장점 목록에서 자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쭉 써다 보면 한 30분까지 있었어. 자 내일부터 31분부터 또 채워나가는 거죠. 모레 또 30, 뭐 50분부터 채워나 그렇게 한 100가지를 한번 완성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록을 매일 낭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좋아요. 성공한 경험 한번 해보죠. 성공 경험도 이제 한 10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가장 어렸을 때라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 도움 없이 형님 도움으로 입학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서 15리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20살 때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게 됐는데 제가 지역에 살고 있는 울산인데 거기는 이제 인구가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사실 차가 필요로 했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면허 이제 운전할 사람이 필요로 해서 저도 이제 그 차를 운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울산 말고 울산이랑 인접해 있는 경주에서는 인구도 작고 하니까 시험 도래하는 날짜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있고 이러니까 빨리 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해서 새벽마다 이제 기차 타고 이제 경주에 가서 학원에 등록해서 단기간 내에 면허증을 취득한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오케이. 조드레스님?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학교가 엄청 멀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겨울이면 좀 가다가 또 좀 숨어 있다가 너무 추워갖고 그런 먼 거리를 오랫동안 걸어다니는 게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와, 그랬군요.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경남 하동 옥중에서 진주로 전학을 가는데 아무도 전학 수료를 해주지 않는 거죠. 왜냐면 그때 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70이 넘었고 어머니도 이제 그때 그 진주에 도예지 일을 한다고 학교에 올 수도 없었고 그 누구도 전학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혼자 자전거를 타고 60리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태그 신고 전입 신고 뭐 이거 하면서 이제 전학수를 떼가지고 제가 진주로 혼자 전학을 갔어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중1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갔을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 4년, 5년 전에 공중개사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때 보통 이제 일반 주부분들도 아침에 가서 이제 저녁까지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거의 이제 가정생활을 좀 등한시할 정도로 이렇게 공부에 몰입을 해야지 이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인데 직장 다니면서 이제 집에 와서 모든 어떤 대외적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이제 접고 그리고 이제 독서실 가서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취득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그때 그 공부량을 내가 어떤 고등학교 때라도 했었으면 스카이중도 다닐 수 있지 않았나 어떤 그 정도로 이제 몰입을 해서 했던 그렇게 노력을 했고 좋은 결과가 있었어. 네, 그런 승부 사례. 대단하시네요. 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거든요. 네. 내가 4월달이었는데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은 못 가고 취직을 했는데 그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참 추억이 되고 행복했었던 시절. 그러시군요.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이제 도예지 일을 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이제 시골에 거의 혼자 남아서 이제 제가 밥에 먹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중1 때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쉽게 말하면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는 영화가 있는 것처럼 그냥 엄마 없이 혼자 밥에 먹고 중학교 1학년 때를 다녔는데 그게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때 그렇게 다녔던 힘이 내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큰 성취 욕구를 주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내가 중1 때 혼자서 밥에 먹고 학교도 다녔는데 내가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래서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은 항상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죠.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 저 사람이 이제 이석증에 걸려가지고 거의 이렇게
주말에 그냥 누워 있고 했었거든요. 네. 가만 누워 있으면 이제 막 어지럽고 하고 이러니까 주말 이틀 정도 제가 이제 가족들의 식사를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 뭐 자취할 때야 뭐 김치볶음밥이나 여러 가지 해 먹고 했었는데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면서 뭐 김치볶음밥이나 미역국도 끓이고 했던 그런 어떤 아이가 또 되더라고요. 보니까 맛은 나름대로 있었는데 뭐 다른 사람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요리에 도전하게 됐고 이제 그게 어떤 그 결과물을 이렇게 해서 가족들까지 이렇게 먹이게 된 어떤 그런 사례였습니다. 와, 멋집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신발 공장에 좀 다녔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퇴근하면 제가 항상 밥을 차려드렸거든요. 와. 네. 그래서 엄마가 밥을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고 밥을 잘 안 드시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가족에 밥을 해줬다는 게 대단했던 것 와, 멋집니다.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이제 입학금만 집에서 내주고 그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 있는 집에 돈을 한 번도 받아 쓴 적이 없어요. 그 이제 서울 올라와서 뭐 대학 1학년 때는 뭐 물론 안 해본 게 없죠. 뭐 호퍼집에 웨이터, 뭐 중국집 우동 배달, 뭐 노가다, 뭐 심지어 달동네에 뭐 외파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게 이제 입주과외 아르바이트까지. 그래서 대학 1학년 때는 되게 힘들었지만 근데 이제 대학 2학년 때부터는 학원에 강사가 되면서 영어 강사를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 2학년 때부터는 돈을 몇백만 원씩을 벌었으니까 어머니한테 오히려 돈 100만 원씩 용돈을 붙여드리면서 대학을 다녔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죠. 저는 제 인생에 좀 가장 큰 도전 중에 한 가지인데 예전에 뭐 물론 이제 발표 불안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방송회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게 좀 활동을 하다가 물론 이제 시낭송을 하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하고 뭐 소모임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국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거기 나와서 물론 엄청 계속 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하고 시 2편을 이제 낭송을 하는데 낭독이 아니라 낭송인데 거기 나가서 좋은 결과 제가 우수상을 받은 거. 와, 멋집니다. 저는 23살에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불안 때문에 약간 정신과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해 주지 않고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20살이었는지 그랬는데 교회를 다녀갖고 30년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진짜 선생님 뭐 하나 하면 끝을 보내요. 앞으로 NLP도 잘하겠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NLP에 성공하세요. NLP에 성공하면은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다. 어우,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한 100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사소한 것도 쓰시면 돼. 꼭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사소한 거 100가지를 쓰는 과정에서 자중을. 네, 그때 그런 숙제 있었다. 그렇죠. 자중을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사를 해볼게요. 감사. 자, 감사도 100가지 쓰는데 이것도 한 1가지 이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감사한 일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NLP 체면 이런 치유사 변화의 전문가로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범죄자를 치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썩은 이를 뽑으면서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 내장을 뭐 치료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인생을 살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치유 변화를 도와주면서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어떤 발표 불안이라는 어떤 결핍이 있었는데 NLP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코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첫 만남 왜 진가를 잘 몰랐어요 진짜. 그냥 무엇이 좋은 건지 잘 모르고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몰랐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건 어릴 때에 어떤 좀 불우한, 외로운 어린 시절 보냈던 게, 그때는 물론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나 대인관계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들게 되고, 이 참만남 심리가족의 토대 위에 또 이제 NLP나 체면이나 스피치 교육이나 이런 이제 치유 시스템을 제가 통합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 부족함이 없었다면 이런 걸 절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릴 때의 그 외로움이나 그 어떤 대인관계 힘들었던 그 경험은 지금 현재는 NLP 체면 또는 참만남 그 전문가로 사는데 굉장히 큰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도 NLP를 통해서 이제 교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정도로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이게 어떤 지금 과거의 어떤 인연들보다 큰 소중한 만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만남이 이어져서 서로 이렇게 성취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래 선생님. 저도 맨날 불안이 싫다, 불안을 벗어나자 이게 제 목표였는데 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불안을 받아들이고 그 불안에 감사해야지 내 인생이 좀 자아실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 불안했던 그 삶이 어찌 보면 또 새로운 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자꾸 들어서 이렇게 세뇌가 된 건지 내가 자동으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오, 이제 NLP적인 가도 대가 그 모양이다. 저는 그게 뭐 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은 이제 결혼을 이제 2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감사한 일로 받아들여요. 결혼을 2번 하는 과정에서 책임져야 될 식구들도 많아졌고, 그러면서 또 이제 중간에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 제가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치유하는데 큰 어떤 그 자원을 갖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뭐 마음의 상처, 아픔, 뭐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파본 사람으로서 그런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더 많은 공감과 더 많은 어떤 사랑, 더 큰 치유를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교수님 강의 중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마음의 변화라든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 이제 조금 변형되는 어떤 예전에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재테크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루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NLP라는 어떤 그런 힘을 있게 그 비전을 이제 가지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뭔가 나 자신을 변화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명감 같은 그런 것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비전을 품게 돼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멋집니다. 저는 그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자녀들이 좀 단점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엄마한테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막상 자녀들을 낳고 보니까 저도 이것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나처럼 이렇게 혼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채찍질인 것 같아 애들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자녀들을 보면 뭐 바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대로를 또 뭐 사랑하자는 것도 많이 배우고 해서 우리 애들 보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이제 또 지금 현재 2분 우리 뭐 권영웅 선생님까지 NLP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대화원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3인의 힘의 원동력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발표불안 스피치 교육 때문에 내려왔지만은 정작 제가 진짜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이제 이런 NLP를 포함한 이런 치유 변화의 전문가 양성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 고향인 이 경남 부산 지역에 반드시 이 지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올해 이제 들어와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너무 큰 비전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기폭제가 되어서 타 지역도 좀 가능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세 분께 일단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저는 큰애랑 이제 좀 관계가 조금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좀 대면대면한 그런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큰애가 좀 저하고도 기질이 좀 비슷하고. 근데 이제 걔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사회 활동을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뭐 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소통이 좀 원활하고 예전에는 뭐 터치 자체를 싫어하고 시선 자체를 싫어할 정도였었거든요. 네, 제가 눈을 마주보고 있으면 이제 눈 보지 말라는 식으로 그리고 뭐 여자인데 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네.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뭐 저하고도 대화도 하고 네. 이제 자기가 이제 날 많이 닮았다는 그것도 인정을 하면서 어떤 고민거리 그런 게 있으면 엄마보다는 저한테 먼저 상담을 와, 예, 성공했네. 네, 그렇게 돼서 큰애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첫 만남 발표부는 없어요 왔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NLP를 배우면서 코치님 강의를 들으면서 코치님이 저렇게 좋은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데 나도 우리 코치님처럼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도 좀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강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다는지는 모르겠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치님이 너무 강의를 잘하시니까 나도 저런 강의를 참 해보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만남은 이거는 서울대 박사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첫 만남은 따뜻한 가슴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 에너지. 그리고 이제 요 속에 저랑 이제 NLP를 공부하면서 또는 체면을 공부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저랑 딱 부대끼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김경실 국장이나 우정희 위원장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숙성되는 거죠. 김치가 숙성되는 것처럼 이 환경 속에 숙성이 되면 그런 말을 그냥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렇게 감사를 또 100가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꿈을 이제 좀 이야기하면 한번 이야기할게요. 가장 큰 꿈은 저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월들을 이제 이렇게 시스템으로 정착시킨 것처럼 우리 첫 만남 치유 시스템을 이제 단월들처럼 전국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거기 각 지역의 센터장들이 운영하도록 도와주면서 저는 지구를 계속 확장시키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쪽으로 뭐 순회 강연도 하고 또 전국 모임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걸 만드는 게 제 일생일대의 첫 번째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비전 중에 하나가 센터 같은 거 이렇게 건립하는 건데 제가 제주도에 땅이 조금 있는데 거기다가 꼭 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을 주민들을 위한 그런 걸 수도 있고 지역 발전 지역에서 이제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 조금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어떤 이런 걸 에너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와, 멋지다. 한동환 선생님을 통해서 제주도에 빨리 가길 바랍니다. 오케이. 저는 너무 소박한 꿈인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시장에 있는 곳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파트 촌에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생선도 너무 싸고 고기도 싸고 그래서 시장에 가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시장 옆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남편이랑 행복하게 제가 그런 장에 사서 하거든요. 그래서 구포로 가야 되겠네. 구포 시장. 네, 그래서 제가 고향이 구포인데 시장가에서 좀 맛있는 거 많이 해서 먹는데 사고 싶어요.
저거 한 번씩 구포시장에 가요. 구포시장에 가서 그 국밥도 사 먹고 그 뭐 도시락 회 있잖아요. 그 도시락 회도 15,000원 주면은 도시락 하나 주거든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하나 시켜가지고 같이. 예 그렇게 먹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돈 한 2, 3만 원 하면 이제 먹죠. 구포 시장에 먹을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자갈치 시장에도 괜찮고 나는 두 군데를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생선 파는데. 네, 생선도 있고 저는 회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 그러시구나. 회도 숙성회 파는 데 있어요. 그 자갈치 시장에. 숙성이에요. 예, 숙성해서 파는 건데 이 1인 회가 3만 원, 4만 원인가 노는데 굉장히 맛있게 나와요. 그 자갈치 시장에 유명하더라고요. 를 좋아하시는구나. 회 좋아합니다. 그리고 연산동에는 이게 또 해물탕을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 벌떼집이라고 저 맛집을 주로 많이 찾아다니죠. 미식가시네. 아니 내려온 김에 한 번씩 가는 거죠. 시간 많이 먹어야 돼. 맞아요. 그게 그럼요. 두 번째는 저는 지리산에 이제 천만남 치유 메카를 만드는 건데 이제 거기는 어떤 뭐 치유도 물론 하지만 우리 천만남 식구들이 한 번씩 와서 치유 세미나도 하고 또는 1박 2일 뭐 어떤 캠핑 뭐 어떤 치유 축제 이런 걸 하기 위한 이제 지리산에 그걸 하나 만들어 놓을까 싶은데 앞으로 5년 이내에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고향이 또 지리산 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1박 2일 하면서 그냥 비영리 쪽으로 비영리로 그냥 편안하게 와서 막 캠파이어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삶 속에 치유가 될 수 있는 참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여행을 오는데 그냥 치유 여행을 오는 거죠. 근데 숙소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저는 이제 촌에 이제 좀 텃밭이 있고 마당이 좀 넓은 집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 그거는 저보다는 이제 와이프가 원하는 그런 꿈인데 와이프는 이제 단지 같은 거 많이 갖다 놓고 된장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좀 꿈꾸나 봐요. 그리고 천연 연색 같은 그런 데로 좀 관심이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 네. 저는 저희 딸이 29살, 저희 아들이 27살인데 빨리 좀 사회 언변을 좀 해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좀 빨리 뭐 해서 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뭐 목표예요. 그래서 29살이면 나이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딸은 엄마랑 평생 살고 있대요. 그래서 엄마랑 살면 너무 편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서 좀 빨리 결혼해서 사이도 보고 그랬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며느리도 보고 싶고. 그래서 맨날 나는 며느리 보기 정말 잘해줄 거지 하는데도 나이 어려갖고 누나 같은 장모가 되겠네. 누나 같은 장모가 되고 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겠어. 빨리 좀 딸이 남자네가 계속 가져갖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딸이 저를 닮아서 키가 크고 좀 제가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남자들이 내 옆에 못 온다 키가 커서 그러니까 어휴 엄마 나도 그렇다. 나도 키가 크다 보니까 남자들이 무서워서 못 와 하면서 키가 너무 크다고 저 정도 되는데 제가 뭐 키 큰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빨리 사이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힐링 그 어떤 여행, 힐링 투어.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이왕이면은 좀 해외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동남아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참 만남 힐링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힐링하고 여행을 통해서 뭔가 좀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운영을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이름 아직 안 붙였는데 참 만남 힐링 투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돈도 얼마 안 들더만요. 보니까 뭐 비행기도 필리핀 같은 경우에 뭐 왕복 30만 원, 40만 원. 맞아요. 예, 제주도보다 사니까. 예, 예. 그러면 굳이 뭐 국내에서 여행할 게 아니라 그냥 동남아 뭐 필리핀이나 저기 뭐야 저기 또뭐 어디야 그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데 뭐 한 일주일씩 그런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진행을 운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여행을 좋아하는데 뭐 기회가 시간적인 그런 여력이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면 캠핑카라든지 그런 걸 하나 이렇게 대여하든지 그 렌탈라든지 아니면 구매를 해서 해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지역 강원도면 강원도에서 뭐 한 달 살기라든지 뭐 그런 어떤 뭐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어떤 그런 데 방문해서 뭐 이렇게 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역사를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맛집 같은 데 가서 그런 어떤 체험도 하고 싶고 어떤 그런 삶을 좀 영위하고 싶은 그런 예, 꿈이 있습니다. 예. 저는 남편이랑 미국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저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 4년 뒤에 부모님 미국 갔다 오셨는데 3, 4년 뒤에 한 미국에 오랜 기간 좀 여행하고 싶은 게 있는데 딸이 결혼하면 다 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 가서 여행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아코디언 연주에 굉장히 또 열정이 강해요. 그래서 이거 좀 프로 전문가처럼 연주를 잘해가지고 아코디언 연주와 우리 NLP 힐링 강의 이걸 접목한 아코디언 힐링 강의 콘서트를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좀 큰 대강당에 한 수백 명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서 아직은 아니건데 미래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악기 연주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 이제 건강 힐링 쪽에 강의 콘서트를 열어서 그게 또 전국에 중계 방송도 되고 생방송으로 그런 게 될 날이 올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계속합니까? 네, 금방 기대해보세요. 재료가 어려워. 그게 어려워. 뭐 저도 아까 이제 각 국내 어떤 지역별로 다니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그 가족들하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거든요. 와이프랑 이제 단둘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족들끼리 하면서 이제 어떤 근데 그게 사실 그 시간적인 거라든지 그런 게 이제 여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참 맞추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꼭 장시간이 아니더라도 단시간 내에서 어떤 가족들끼리 몇 박 며칠이라도 이렇게 같이 보내고 싶은 어떤 그게 사실 신여행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서로 간에 시간을 맞춘다는 게. 근데 그게 참 소박하긴 한데 좀 제가 가지는 꿈 중에 좀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는 것 중에 상상력, 언어, 행동 이런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뭐 못할까 걱정, 이렇게 큰 일을 이뤄낸 게 별로 없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목표 가져보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뭘 상상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코치님처럼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다음에 강의하는 그런 꿈을 가져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강의는 그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참고로 이제 그 강의에 성공한 한 사람 예를 들어보면은 얘는 한 10년, 한 2, 3년 전에 지난 목포에서 올라온 분이에요. 이번엔 초등학교 졸업한 분인데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구두방을 운영하는 구두 닦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와서 훈련 받으면서 자기도 강사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강의를 하고 싶다는 거죠. 당연히 될 수 있다. 자,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건 꼭 뭐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되는 거 아니다. 어쩌면 구두 닦기라는 이게 훨씬 더 좋은 조건일 수가 있다. 자, 구두 닦기에서 동기부여 강사가 되기까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했다고 생각해봐라. 내가 구두 닦기를 하면서 진짜 공부를 못해서 진짜 돈도 없고 이제 이렇게 밑바닥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구두 닦기를 하면서 뭘 배웠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또 말을 잘하게 되었는지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한다면은 일반인 사람들은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겠냐. 그때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2년 뒤에 진짜 신문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나온 거야. 신문에 그래서 한 누구누구의 무슨 강의 구두 닦기에서 동기부여 강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기업체 강의를 그래서 200개, 300개를 했다나 이렇게 쭉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동기부여 돼가지고 자기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구두 닦기에서 강사가 되었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정도래 선생님도 충분히 가능한 선생님은 특히나 이제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소녀적인 감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보편적인 여성들이 이제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가정주부의 또 딸의 엄마의 남편의 아내의 또 어쨌든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이제 선생님이 그런 이제 주부로서 또는 어린이 학원의 그 어떤 요리 전문 강사로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기까지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한다면 일반 그 주부님들 같은 경우 굉장히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보통 다 안주하잖아요. 안주하고 그냥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가정 살면서 주부의 삶이 안주해 있는데 나랑 비슷한 어떤 분은 저렇게 끼고 나서 막 멋진 강의를 하네. 저렇게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썼네. 굉장히 감동적이겠죠. 그렇죠. 저 생각에 교회에 그게 큰 장이 될 것 같은데 그 직분이 다 있다는 거죠. 구역장도 있고 네, 교회에서. 네. 근데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을 이런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교회적인 걸 갖다가 이제 그걸 잘 모르잖아요. 하기는 하지만 물론 하긴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 다음에 기회 된다면 우리 이제 로드랜드 같은 경우는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종교 상담학을 전공을 할 수가 있으세요. 종교 상담학. 이게 종교 상담학 석사 박사학위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종교 상담학 한다면 이제 그 종교와 관련해서 상담 시유를 하는 그런 전문 인력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종교 상담학 박사나 이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예해 상담을 한다든지 치유를 한다든지 또는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런 기회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NLP나 이 자기개발 쪽은 이거는 그 어떤 레벨이 아니에요. 서울대, 연대, 옛날처럼 이런 걸 따져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인간 자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사회적인 레벨이라는 게 없이 정말 자기가 깨닫고 감동하고 성장하고 그런 분들은 누구나 다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출세를 위해서 강의 듣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치유나 변화를 위해서 강의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이제 그런 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NLP 통해서 깨닫고 성장한 그런 치유나 변화를 강의를 하거나 상담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충분히 감동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꿈의 목록 100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을 봅시다. 5번. 자기 단점을 이제 긍정적 해석하기인데, 자,
뭐 단점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모든 단점을 다 적어보고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걸 이제 훈련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선 이제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고집. 한번 생각한 건 절대 거의 바꾸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고집이 센 것도 어떤 점에서 보면은 참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지 않는 근성, 한 길을 가는, 옆과 뒤를 돌아보지 않는 어떤 목표에 집중하는 그런 힘으로 본다면은 고집이 센 것도 좋은 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자기 단점 하나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사람을 사귀는 데서 좀 가리는 것 같아요.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 내하고 덕과 실로 이렇게 논하는 그런 것보다는 뭐 가치가 있나 없나 이렇게 평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단점이 그 대인관계에 폭이 넓지는 않지만 좀 깊이 있게 사귈 수 있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깊이 있게 사귈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전도연 선생님은요? 저는 뭘 잘 그만두는 안 좋은 버릇이는데, 제가 뭐 취미생활을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기타도 배워보고, 전에도 말씀드린 피아노도 배워보고, 그 다음에 뭐 운동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그렇게 꾸준하게 해본 게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꾸준하게 해본 게 있는데요. 선생님 교회 30년 다니고 NLP 지금 3년. 제가 교회를 30년 다닌 거랑 NLP를 지금 진짜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 네, 제가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근데 이 두 가지는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좀 꾸준하게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 옛날에 초기에 똑같은 이야기 했거든요. 정두래 선생님. 그래서 저도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정두래 선생님이 NLP를 꾸준히 하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라다 할까 3년 이제 꾸준히 하기 때문에 일단 1차 성공을 했죠. 너무 멋집니다. 저는 행동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즉흥적인 행동을 너무 좀 한다. 즉흥적. 막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하다가 순간 이거 해야 되겠다 싶잖아요. 당장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급한 행동. 이게 이제 단점인데,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또 볼 수도 있는 게, 이제 급한 행동으로 인해서 물론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행동력이 강하다 보니까, 뭐 추진력, 목표를 추구하는 힘, 그리고 생각과 이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좀 좋은 쪽으로 발달이 되지 않았나. 이런 온전함의 힘이 좀 강하다. 그런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뭐 단점이라고 표현되자면 그럴 수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교수님처럼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훅 흡수해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저는 그걸 처음부터 해서 그냥 중간에 이렇게 미흡미흡하는 것보다 결론을 빨리 도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아보고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뭐 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이 들진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착수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어떤 그런 쉽게 선택을 하지만 빨리 거기까지 알아보고 빨리 포기하는 것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어떤 결단을 빨리 내려서 이건 아니다.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선택을 섣불리 이렇게 선택을 하지만 쉽게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단점을 장점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는 오늘 잘 삐져요. 잘 삐져서 우리 엄마나 우리 셋째 언니가 있거든요. 우리 언니는 자기가 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만 보면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엄마하고. 그래서 저는 그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 언니하고 엄마는 저한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게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삐져서 제가 좀 운 적이 있어요, 집에 와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릇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개구리가 동을 맞아서 죽었잖아요. 전 개구리가 정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 사랑도 없었고 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속은 너무 좋아갖고 남이 무슨 말 하면 잘 삐지고 나 혼자 서운해하고 그런 적도 있고 교회 형제님 중에 저랑 싸워서 말 안 하는 형제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형제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제가 그때 삼겹살 손님이 와서 삼겹살을 구워줬거든요. 저는 그때가 한 옛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고 제가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 그래서 제 최선을 다해서 그 집 손님 저는 좀 삐졌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생각하고 근데 그 집 와이프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단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단점 한번 이야기하고 이제 실패 경험. 인생을 보면 이제 실패적인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생 최고의 실패는 어쩌면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혼 재혼을 통해서 어떤 가족에 대한 더 깊은 고민,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확장이 된 것 같고, 또 이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가족관계 문제로 또 부부관계 문제로 오는 분들을 좀 더 공감하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감형 상담의 자질 함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자기 인생 실패 이야기 하세요. 저도 뭐 형님하고의 그런 갈등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서 형님한테 이렇게 몇 번이고 직접적인 그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표현을 이렇게 뭐 하고 했는데 다가서려고 했는데 형님이 좀 너무 완고한지 그래서 변화를 못 시킨 어떤 그것도 실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자, 정도래 선생님 실패를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 나의 인생 최고의 실패인데 그 실패가 이제 와서 보니까 참 좋은 일이더라. 실패가 없으면 좋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실패조차도, 최악의 실패조차도 그게 참 좋은 일이었다라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키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실패했고 이제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최악의 부정적인 상황, 어떻게 보면 아주 부정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가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상황도 좋고 뭐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도 좋고 좋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뭐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거든요. 뭐 차비에 뭐 하여간 뭐 시간 뭐 근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처음에 개척가들은 2배, 3배로 힘이 들 수가 있지만 그런 개척가들의 눈물과 땀을 통해서 문명은 발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아주 쉬운 조건으로 편안하게 뭔가를 이룬다면은 아마 제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땀과 노력의 결실로 이걸 제대로 좀 가치 있는 쪽으로 만들어 놓고 죽는다면 아마 그 가치를 누군가 이어받아서 제가 죽은 이후에도 남아있는 시스템으로 연결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일수록 좀 더 힘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어져 있는 이렇게 뭐 어떤 거리상의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돌아볼게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라.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불안이라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퇴직 후에 뭐 먹고 살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지대해서 지금 사무실도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놨거든. 지금 영업은 하진 않지만 사무실만 해놨고 뭐 그걸 통해서 뭐 법원에 경매 신청 대리 그 목적으로 하긴 했는데 사실 소득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 드론 학원도 사실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했는데 초창기 때 조금 있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대면하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그것도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것만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은 소득이 계속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주위에 이제 보면 그런 거 말고 몇 개가 있긴 한데 주위 사람들이 보면 벌리기만 벌리고 언제 수확이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들 지금 당장에는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나중에는 이제 사회가 변화가 되고 하면 제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접목이 된다면 좋은 결실이 있는 날이 오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오케이. 저 드레스님 투자하는 거죠. 저는 이제 조리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급식 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 대학에서 강의하는 곳인데 이렇게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위생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 중에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팀장이나 실장이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봐도 이렇게 막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기계 세균을 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장님한테 보고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위생적으로 한다. 아니 이 기준이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잔소리 듣는 게 너무 싫었어요. 잔소리를 생각 안 하고 내를 위해서 여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 나면 원장님이나 뭐 이렇게 이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 한번 갔다 오면은 불똥이 다 나로 한 대로 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걸렸잖아요, 진짜. 걸려갖고 집에 이제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한 음식에 코로나 병이 들어가갖고 만약에 애들한테 코로나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별일 없었지만 일주일 동안 쉬는 동안 정말 이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건 할까. 이 만약에 집단 급식소잖아요. 저는 한 번도 뭐 이렇게 집단 감염이 생긴다는 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몇 년 동안 일했지만. 근데 이거 코로나를 겪고 진짜 무섭다. 내가 진짜 여기서 일할 못할 정도다. 그걸 많이 먹었고 다시 복귀는 했지만 희생양이 정말 무섭구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네, 그죠? 그것도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뭐 야단치고 점수만 해서 혼도 많이 났지만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든 부정, 뭐 단점, 실패, 부정적인 상황 이런 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 요까지를 쭉 해버리면 아마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삭제됐던 거, 왜곡됐던 거, 일반화됐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되어서 온전히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제 지금 이 실습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장점 100가지, 그 다음에 성공 경험 100가지, 그리고 감사 100가지, 그 다음에 꿈 100가지,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단점이나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요까지를 해버리면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거예요.
자, NLP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